네, 안녕하세요. 엣지 AI 관련 두 번째 강의인데요. 음, 첫 번째 강의에서는 아주 개념적인, 좀 듣기가 조금 난해한 행렬의 내정 얘기, 그게 왜 병렬 컴퓨터가 필요한 얘기, 결국은 AI 엔진은 행렬 내적 계산을 무작스럽게 열심히 반복하는 계산기에 불과하다는 얘기,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엣지 AI 시스템을 우리 이 산업계에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떠한 장벽이 있을까요? 그 문제예요. 그림에 안전모를 쓴 산업계 엔지니어 분이 계시고, 여기는 후리하게 후드티를 입고 계시는, 아, 요즘에 모델러라고 그러죠. AI 개발자들을 모델러라고 그래요. 여기 주로 아주 프레시한 젊은이들이 많이 이쪽에 일을 하죠. 이분은 AI나 GPU 이런 쪽에 프로그램 개발하고 어, 우리가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알았어요. 그거 AI 엔진으로 만들어 줄게요.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고방식이 다르죠. 저 AI 모델러하고 우리 안전모를 쓰고 있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이게 안전한가? 만약에 사고 발생을 했을 때 대처할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에요. 검증이 충분히 되었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에 반해서 이쪽 AI 엔진, AI 모델러 입장들은 그런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아, 그런 세계가 있다고요? 그건 과거에 공룡이 살던 시절의 얘기 아니에요? 지금처럼 AI가 발전해가지고 사람의 일자리가 있냐 없냐, 대처를 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시절에 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산업 안전 얘기를 하고 신호의 무결성 얘기를 하고 그런 일을 하십니까? 대화가 안 돼요. 양쪽에 대화가 안 돼요. 그죠? 서로 보는 시각도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같은 한국말이지만 완전 달라요. 사고 체계가. 그래서 이 엣지 AI 시스템이 특히 현업, 실제 환경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 두 사람, 두 역할 모두를 이해할 수 있는 인티그레이션 아키텍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중간에서 기존의 산업 시스템의 현장, 그 다음에 기계들, 그 다음에 그것들이 노이즈가 많은 환경에서의 신호들이 전달되는 그런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과 더불어서 AI 엔진 모델이 어떻게 개발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하는 것도 이해하고 양쪽에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 이 산업계에서 보지 못했던 산업계는 우리는 산업만 알잖아요. 내가 경험한 현장만 알잖아요. 근데 내가 내 현장에 AI 기술이 도입이 됨으로써 내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건 나는 모르지만 저 AI 엔진, AI 모델러는 알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또 이 AI 모델러도 그래요. 자기는 도무지 저쪽 산업 현장에 기계가 왜 있고, 펌프가 왜 있고, 펌프의 RPM이 뭐고, 압력이 뭐고, 왜 그게 폭발하는지 몰라요. 폭발하면 또 데미지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AI 모델러는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지식 범위 내에서 엣지 AI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떤 우리 공학적인 마인드 또는 물리, 화학, 뭐 이런 전기, 뭐 기계 이런 개념에 조금이라도 익숙해 있다라면 자기가 어, 이전에 단순 AI 모델러가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가치를 고객에게 아니 왜 그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왜 나한테 기능을 그것밖에 요구하지 않으세요? 라고 역으로 제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양쪽의 어려움을 이해함과 더불어 양쪽에 숨어 있는 가치를 찾아내서 그걸 구체화할 수 있는, 실현화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트가 필요해요. AI 인티그레이션 아키텍트라고 그냥 이름을 적었어요. 기존에 지금 엣지 AI가 막 엄청 유행이에요. 그래가지고 산업계 뭐 CCTV에도 AI를 도입을 해야 한다, 뭐 한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그 비디오 CCTV 기술 플러스 우리 산업 현장의 기술, 노하우, 일 더하면 2가 나와야 하는데 2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서로 몰라서 그래요. 그냥 각자 오케이 알았어요. AI 엔지니어는 자기가 생각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거고 이쪽 현장 쪽에서는 내가 생각한 시스템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 현장에서 요구한 시스템은 죽어도 AI 쪽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한 거고 AI 쪽에서는 이상적인 시스템이라면 이렇게 돼야 하는데 하고 현장에 제시했는데 현장에서는 도무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아이디어를 들고 오니까 서로 제각각 자기 얘기만 하다 보니 결국은 돈 주고 구입한 시스템의 퍼포먼스는 이가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사용하지도 않고 그다음 평판도 안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최, 그 가운데 1 플러스 1은 이건 그래도 좀 나아요. 어, 각자 자기 역할이 뭔지를 정확히 안 거예요. 각자 자신의 역할. 필드, 현장 쪽에서는 AI 도입이 된다라면, 그러면 AI가 이 정도, 이 정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를 요구한 거고, AI 쪽에서도 만약에 저런 현장에 AI가 도입된다라면, 이 정도, 이 정도가 필요할 거다라고 딱 제시했는데, 그게 우연찮게 딱 맞았어요. 그래서 각자 원하는 기능들이 구현이 돼서 결과가 1 더하기 1 해서 2가 나왔어요. 이거 표준 이상이에요, 사실. 요즘에 AI 도입되어 있지만 사실 이렇게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왜냐면 초창기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들을 좀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1 더하기 1은 2 또는 3, 4, 5, 6 이상 돼야 한다고요. 많이. 어떻게요? 숨어 있는 기회들을 서로 찾아야 돼요. 디스커버. AI 모델러가 보지 못한 그 부분을 찾아서 AI 모델러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니, 모델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만드시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 AI 모델러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처 그것 현장을 몰랐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못 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모델이 좋아지겠지요. 또 AI 모델러는 현장 쪽에다가 아니 왜 현장 필드에서는 그렇게 하십니까? AI 모델을 보면 이렇게 하면은 기존의 현장에 있는 어떤 문제를
월등하게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라고 AI 모델러 쪽에서 우리 엔지니어 산업계에다가 제안할 수 있어요. 서로 숨어 있는 것, 각자 못 보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지. 이렇게 양쪽에서 숨어 있는 퍼센테이지가 뭐 2%가 될지 5%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 각자 1%씩 서로 제안을 해서 찾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호 1%씩 계산을 하면 그러면 더하기 하면 결과가 2.2%일까요? 아니에요. 더하기를 하면 상호 계산을 하면요. 서로 배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3%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GS 칼텍스 정유공장 말씀을 드려야 그냥 뭐 정유공장 기존의 출하 시스템은 뭘로 되어 있냐면 출하 컴퓨터라는 별도의 그 양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유량계하고 매우 비싸죠. 그 출하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도 딱 소수에 정해져 있어요. 스미스 메타가 있고 미국엔 아큘로드가 있고 그러죠. 가격도 비싸요. 그것도 한 20년, 30년 되면 또 스페어 파트가 엄청 비싸가지고 또 계속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출하 한번 하려면요. 이 탱크로리에다가는 휘발유를 얼마를 담아줘야지. 그 차량 번호는 얼마, 그 다음에 출하량은 얼마를 하나하나 버튼을 눌러가지고 세팅을 하고 출하 시작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트럭 기사가 자기 트럭 탱크로리에다가 휘발유를 담아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다시 이제 전표가 나와요. 찍찍찍 도트맥스트릭스로 시작 오픈 카운트는 얼마고 크로스 카운트는 얼마에서 평균 온도는 얼마고 그래서 휘발유 총량은 얼마입니다. LC 15도씨 환산 볼륨은 얼마고 그로스 볼륨은 얼마입니다. 라고 투르륵 나오면 그걸 다시 ERP 시스템에 가가지고 입력을 하죠. 손으로. 그러면 셉에서 정산을 해서 이 고객의 출하량을 얼마고 뭐 얼마서 정산 전표가 발행되면 그걸 가지고 기사에다 하나 주고 본사에서 하나 가지고 이런 형태로 운행됐잖아요. 아마 10중 8구 여러분의 출하 시스템도 아마 이렇게 지금도 운행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차량이 갑자기 막 폭주하고는 뭐 기름값이 올라가면 차량이 폭주해요. 기름값이 올라가기 전에 얼른 한 트럭이라도 많이 갖다가 저기 주유소 저기 탱크에다 저장해 놓으려고. 이러면 문제가 되죠. 사람이 수기로 정산하고 입력하고 하는 일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아주 난리예요. 그러지 말고 이걸 DCS에 수용을 합시다. DCS는 유량계에서 오는 펄스를 받아가지고 어큐뮬레이션 적산하는 거 그거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DCS는 상위 ERP 시스템하고 통신으로 연결해가지고 상위에서 주문 정보를 통신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트럭이 기사가 차를 몰고 공장에 도착을 하면 카드를 지급을 해서 카드를 대면 그래 너 어느 출하대에 가서 출하를 해라 자동으로 지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출하대 트럭 기사가 가가지고 출하 준비를 다 완료한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그 사람 거 자동으로 담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출하가 다 완료가 됐으면 DCS가 이쪽에서 총량이 얼마입니다는 걸 딱 정리해가지고 통신으로 해가지고 ERP 시스템에 올려주잖아요. 그럼 ERP 시스템에서 최종적으로 정산해가지고 정산 전표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트럭 기사가 공장문을 나갈 때 거기서 전표가 인쇄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트럭 기사는 공장에 들어왔을 때 한 번도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카드 리더에다가 카드 대고 몇 번 베이로 출하 베이로 가라는 거구나. 그 정보 따라서 그냥 그 베이 가서 노딩함 꽂고 기름 싣고 다시 정문 나올 때 카드를 대니까 전표가 찌찌직 나오면 그 전표 찍
해가지고 자기는 주유소에다 배달해주는 끝이에요. 트럭 기사도 행복하고 이 출하 업무를 진행하는 출하장 운전원들도 행복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 트럭에서 노딩함들이 제대로 장착이 됐는지 혹시 누가 저쪽 구석에서 담배는 안 피는지 오히려 안전에 더 신경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사람과 사람과 대면을 하면서 출하장의 운영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는데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DCS 기반으로 그걸 바꾼 지가 대충 20년이 돼가요. GS 칼텍스. 그지만 아직까지도 말이 없어요. 사실 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좀 적당히 해놨어야 간혹가다 한 번씩 불러줘야 하는데 너무나 지금까지 안 불러주니까 일거리가 없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만약에 나는 DCS 엔지니어입니다 해가지고 DCS만 알았다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출하 업무도 알고 거꾸로 현장에 로딩 시스템에 출하 기사가 어떻게 하는 것도 알고 또 상부로 올라가 가지고 출하 전반에 어떻게 운영되고 흘러간다는 것을 제가 전공이 전산이니까 알기 때문에 DCS를 중심으로 해서 상위 쪽은 어떻게 해야 하고 하위 쪽은 어떻게 바뀌어야겠구나 해서 펌프의 가동 로직도 바꾸고 그죠? 그 다음에 출하 플로우 컨트롤 밸브의 작동 방식도 바꿔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바꿔버립시다. 반대로 또 이쪽 셋 쪽에는 정보를 이렇게 그 정보를 다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려주세요. 해서 바꾸면 양쪽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엄청난 개선을 이룬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례가 앞으로 엣지 AI가 산업계에 도입이 되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엣지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현장 엔지니어의 마인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또 이 엣지 AI 시스템을 AI 모델을 구축하는 모델링 엔지니어가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엣지 AI 시스템의 성패는 엄청나게 달라진다고요. 결과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 중간에 인티그레이션 아키텍처를 정확하게 세워서 양쪽의 언어,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을 잘 해독을 해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총대를 메고 추진을 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안전모를 쓴 사람이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공장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말지, 어떻게 구축을 해야 할지 말지는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시는 분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강은 여기까지입니다.